저는 중견기업에서 20년 근무를 하고 퇴직한 지 10년 됐습니다. 지금은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본인의 기술과 자격증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두 가지 기술을 추천하거나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망하다라는 내용사항은 본인하고 얼마나 잘 맞고 활용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뜨는 자격증들이 뜨고 또 필요한 자격증들이 손해평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격증들은 사실 굉장히 유망한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이제 후회제 시험을 보고 시험 자격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인데 이런 자격증들은 나이가 70, 80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오히려 지금 저한테 와서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언제까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본인의 지금 상태로 가면 뭐 수명에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한 75세까지 하겠다, 뭐 80세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50세다 그러면 30년 동안 80세까지 생활을 하면 30년 동안의 경제활동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10% 정도 3년 정도는 고생을 하실 생각하고 자격증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27년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오히려 권유를 합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세분화되어 가지고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적인 사항들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배 중에 한 분은 서기관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 퇴직급여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연봉 개념에서의 월 연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로 180 이상이 추가가 되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80만 원 정도만 나오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서류를 많이 받아보다 보니까 출근하면 자기한테 결제 받으려고 뭐 한 50명 서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너무 보기 싫어서 자기는 땀 흘리는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배에 관련된 부분도 준비하고 전기에 관련된 부분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땀을 흘리는 일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웬만하면 국가자격증에 관련된 부분으로 무조건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기능에 관련된 부분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고 있는 자격증은 경영지도사 자격증하고 유통관리사하고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너무 조급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필드의 현장에 있을 때도 상황이 그랬습니다만, 퇴직 후에도 한 3년 정도는 분명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에,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제가 20년 하면서도 3년에 제 내용사항들은 다 뼈대는 잡은 것 같아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침 받고 선배들한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뭐 20년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듯이 퇴직 후에도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책으로 뭐 또 누구한테 들었던 내용 상황으로만 가지고는 절대 수익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현장에 20년 있었던 그 경험을 대리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그때 가서도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듯이 사실은 퇴직 이후에도 너무 조바심을 느끼지 마시고 한 3년 정도는 진행을 하셔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들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잘 쓰는 말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포장마차를 해도 한 자리에서 3년을 해야지만이 수익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게 명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한 해 만에 당장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 3년 정도가 있으시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베테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위에 동료로서 삼으실 분들을 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처럼 된 분들을 좀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퇴직 이후에도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벌어지는데 어떤 친구들을 만나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 조직에 가보면 거기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본인이 밥값 하나 못 낼 정도의 조직이 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계속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또 10년씩, 15년씩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역으로 오히려 잘된 분들, 그분들만의 내용들로만 공유하고 같이 또 하듯이
직장 생활하는 과정 상황에서도 조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꾸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선배든 후배든 뭐 좀 주위에 계속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고참도 제가 학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뒤늦게 담당 팀장이었는데 학위를 가신 분이 계세요. 오히려 고참도 후배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듯이 주위의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같이 스스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좀 많이 두시는 게 자기 개발이든 조직 개발이든 역량들은 더 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모에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라도 정장이 아니더라도 뭔가에 꾸밈이 있는 내용처럼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흐트러져 있는 모습 자체를 사실 좀 싫어합니다. 있어도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너무 흐트러진 내용으로 있지는 않아요. 스스로가 자꾸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통제를 하려고 하는 편이죠. 예, 염색도 제가 하는 일의 일부이고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대상입니다. 제가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에 관련된 대표님들을 면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좀 이런 연령에 관련된 기업들 때문에 많이 좀 힘든 부분들도 있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런 외모에 관련된 부분도 어떤 저희 뭐 무기도가 될 수 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염색을 안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또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자신감 있게 염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